1987년 3월 24일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난 박정민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지만 그의 삶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여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경력 초기에 겪었던 정신적 압박감과 자신이 평가절하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감독이 되겠다는 꿈에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으로 전향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를 중퇴했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가족과 자신으로부터 의심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안에 찬 목소리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슬픔은 교육의 상실뿐만 아니라 혹독한 산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느끼는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가 백희준 역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하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그에게 즉각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은 독립 영화였다. 이 영화로 그는 제20회 부일 영화상에서 신인상 후보에 올랐지만 그는 수년간 팅커티커 2014, 피스트 오브 레전드 2013와 같은 규모가 작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엘르 코리아와의 대화에서 각 역할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했지만 조연이나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영화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그 시절을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예술을 추구하면서 그가 치른 개인적인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정민은 키스 투 더 하트 2018을 위해 피아노를 배우고 고향의 노을 2018을 위해 1년간 랩 연습을 하는 등 역할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영화 헬바운드에서 가족의 책임과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배영재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20일자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역할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민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신에 대한 의심, 직장 생활에 대한 압박,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면서 견뎌낸 외로움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짐을 2025년까지 37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박정민의 경력은 대학 중퇴생에서 감독을 꿈꾸던 사람에서 충무로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명칭. 그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제작한 독립영화 2011에서 백희준 역으로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런츠상을 수상했고, 그는 최우수 신인나무상 후보에 오르며 희망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2016년 영화 동주에서 시인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 역을 맡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저1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나무상을 수상했고, 제37회 청룡영화상에서도 최우수영이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막강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듬해는 박정민의 전성기였다. 그는 2018년 영화 키 투 더 하트에서 천재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아니스트 역을 맡아 주연을 맡았는데, 이 역할을 위해 그는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래퍼로서 영화 Sunset in My Hometown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하여 스스로 랩을 배우고 영화의 가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은 그가 세 편의 영화 사바하, 식스 핑거, 타짜,
원 아이드 잭에서 연속으로 주연을 맡아 공포, 범죄, 코미디까지 다양성을 보여준 기억에 남는 이정표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Deliver Us from Evil 22형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는 깊이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유이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제41회 청룡영화상, 저1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고 이 영화는 2020년 한국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낸 영화가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핫 청춘, 2014, 2015 등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 소개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큰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다. 2019년작 타짜, 원 아이드 잭은 주연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으며 수익은 200만 달러에 그쳐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또 다른 실패작은 넷플릭스 영화인 사냥의 시간 2020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으나 느린 줄거리로 인해 관객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실패는 그에게 큰 압박감을 주었는데 특히 그는 항상 복잡한 역할에 도전해야 했을 때 더욱 그랬다. 박정민을 울리기 위한 노력에는 종종 그가 맡은 역할에 대한 헌신이 포함된다. 키 투 더 하트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6개월 동안 매일 몇 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 손이 떨리고 눈이 피곤으로 흐릿해질 정도였다. 그는 2018년 1월 15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완성작을 다 연주하고 나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Deliver Us from Evil을 위해 그는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캐릭터인 유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국까지 여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난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헬바운드에서 그는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정이 격한 장면을 촬영해야 했고 제작진 중 한 명은 2021년 11월 19일 올케이팝을 통해 캐릭터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카메라 뒤에서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로 바꾼 그의 끊임없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박정민은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늘 열망해온 성과 중 하나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연된 사냥의 시간과 2022년 칸 영화제 경쟁작인 박찬욱 감독의 떠나기로 한 결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5월 22일 Variety, 저는 한국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욱, 봉준호 등 유명 감독들과의 단편 영화 구름이 그린 달빛 협업은 그의 야망을 증명해줍니다. 그는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기를 열망합니다. 동주에서 송몽규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영화가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수개월간 일본 점령 기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 인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 역을 맡은 기적,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021에서도 관객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2021년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제 역할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또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주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베스트셀러인 쓸모 있는 사람 2018을 썼고 삶과 예술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공유했으며 서울에서 출판사와 서점 겸 카페 책 밤 낮 2021년 폐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 영화 언프레임, 보트 포 이노 2021로 연출에도 도전했다.
2025년에 37세가 되는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2023년 스무글러에서 주연을 맡고 2024년 넷플릭스의 더 에이트 쇼에서 주연을 맡으며 후세 사람들이 창의성과 인내의 상징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정민의 연애나 결혼에 관한 공개된 정보는 없다. 그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언론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거의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025년에 37세가 되며 현재 싱글로 지내며 연기 경력과 창작 프로젝트에만 전념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역할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바에 따르면 그는 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랑의 슬픔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박정민의 연애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슬픔 중 하나는 직업을 위해 개인적인 관계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0년 엘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 촬영, 책 쓰기, 매장 운영 등 바쁜 일정 탓에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배영재가 헬바운드에서 맡은 역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편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가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겪는 갈등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2021년 1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진짜 경험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연인이 있었을 경우 대중의 압력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이별이 슬픔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인기 배우로서 그는 언론과 팬들의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그는 2023년 8월 1일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Deliver Us From Evil의 유이 또는 My Hometown의 선셋의 학수와